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 서울 기준으로 새해 첫날 일출이 있는 시간인데요. 구름 낀 날씨여서 일출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제가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구름이 끼지 않았다면 지금 촬영하고 있는 동쪽 방향에서 2025년 을사년에 뱀의 해, 뱀띠 해의 희망찬 새해 태양이 찬란하게 떠올라야 할 시간인데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 7시 48분 정도 됐습니다. 해마다 매년 새해 일출은 서울을 기준으로는 아침 7시 47분입니다. 제가 해마다 그 시간을 항상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항상 바뀌지가 않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아침 7시 47분이 새해 첫날 일출 시각인데 현재 구름 낀 날씨여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뒤에 보이시는 북쪽 방향 롯데월드 간판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저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 서호 호수면에 살얼음이 끼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북동쪽 방향인데요. 잠실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네 바퀴에 10.25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인데요. 제가 새해 2025년 을사년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아침 6시 20분부터 석촌호수 네 바퀴 10.25km를 완주한 상태입니다. 자,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정도 됩니다. 자, 제가 오늘은 2025년 을사년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과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달리는 분들이 보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서쪽 코너에 있는 서호 수변무대인데요. 한 8분 정도가 줄을 지어서 잠실 석촌호수를 달리는 풍경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미국 오늘이 2025년 1월 1일이니까 정확하게 19일이 지나면 2025년 1월 20일이 되는데요. 그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국에 관한 책들을 많이 집필을 했는데요. 제가 약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했고요. 퇴직 전에는 법무팀장을 역임하기도 했었습니다. 퇴직한 다음에 지금까지 7권의 책을 집필했는데요. 자, 그 중에 올해 2월 달에 인문학 서적 6번째 작품으로 흥미진진한 미국사를 출간했습니다. 그게 미국사에 관한 총론에 해당이 되고요. 또 지난달, 즉 2024년 지난달이 아니라 해가 지났으니까 2달쯤 전입니다.
2024년 11월 13일에 인문학 서적 7번째 작품으로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했는데요. 출간을 했습니다. 그건 미국사에 관한 강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 2월에 출간한 흥미진진한 미국사 인문학 서적 6번째 작품은 미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한 미국사에 관한 총론이고요. 반면에 2달쯤 전인 2024년 11월 13일에 출간한 인문학 서적 7번째 작품인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은 미국의 50개 주를 하나하나 샅샅이 분석 해부하는 컨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도 주요 주와 관련된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뉴욕주, 아칸소주, 오하이오주, 뉴저지주 등에 관하여 영상 촬영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19일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과 관련된 사연들, 재미있는 흥미로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달러 지폐 권종 7가지인데요. 첫째,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5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5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이자 18대 대통령을 역임했고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바로 앞에 기마상으로 동상이 세워진 그 인물이기도 한데요. 바로 율리시스 그랜트입니다. 그 다음에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분이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1755년에 개교시킨 바로 벤저민 플랭클린입니다. 이상 7분들이 1달러 지폐부터 100달러 지폐까지의 7가지 달러 지폐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미국의 50개 주 중에 사우스 다코타주가 있습니다. 미국 중북부 지역입니다. 캐나다와 접경지대에 좀 가까운데요. 위도상으로 북위 49도선을 기준으로 캐나다와 미국이 국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국경에 접해 있는 주는 노스 다코타주고 바로 그 남쪽에 있는 게 사우스 다코타주입니다. 다코타라는 것은 아메리칸 인디안 즉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언어로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그러니까 노스 다코타면 북쪽 친구란 뜻이고요. 사우스 다코타는 남쪽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우스 다코타주에 러시모어 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러시모어 산 국립공원. 그곳에는 큰 바위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위대한 인물 4분의 두상을 거대한 크기로 조각을 해놨습니다. 자, 다 아실 겁니다.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에 있는 미국의 위대한 역대 대통령 4분의 두상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왼쪽부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오른쪽으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그 오른쪽으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그 오른쪽
마지막으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자, 이 네 분의 위대한 역대 대통령 중에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은 아니고요. 나머지 세 분, 즉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중에 초상화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면 그 초상화 주인공이 아닌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 이제 이 1달러부터 100달러까지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들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흥미로운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모산 국립공원 그 네 분의 역대 대통령 중에 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아닌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왜 거기에 조각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1901년 9월 5일에 당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통령 지위에 있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만 42세의 나이로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2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연소 대통령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사망에 따라 승계를 해서 대통령직을 이제 이어받게 됐는데요.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인 42세의 나이에 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됐습니다. 참고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당선된 대통령으로는 최연소입니다. 1960년에 제35대 대통령에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17년생이니까 만 43세의 나이에 당선이 된 당선 대통령 중에 최연소 바로 존 F 케네디 35대 대통령인데요. 그보다 한 살 젊은 나이인 42세 1901년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대통령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자, 그럼 시어도 루즈벨트가 왜 러시모산 국립공원에 조각이 되어 있냐면 이분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미국 제국주의를 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분 중에 임기 수행을 징검다리식으로 띄엄띄엄 해서 2번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들은 단임으로 끝나기보다는 헌법상 4년 임기를 2번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연임을 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즉 재선이 돼가지고 연임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재선이 되면 연임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띄엄띄엄 해가지고 대통령을 2번 하게 된 케이스는 이번 도널드 트럼프가 2번째입니다. 최초의 케이스가 즉 징검다리 임기 수행 대통령 최초의 케이스가 22대 대통령과 24대 대통령을 했던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바로 45대 대통령과 47대 대통령을 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띄엄띄엄 징검다리식으로 임기를 2번 하게 된 대통령은 이 2분입니다. 자, 연임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대가 바뀌지 않습니다. 버락 오바마 44대 대통령이 연임을 했는데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7년 초까지 4년씩 총 2번 8년 연속 대통령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임을 하게 되면 대가 바뀌지 않아서 그냥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인데 띄엄띄엄 징검다리식으로 하게 되면 대가 바뀌어서 22대와 24대 대통령을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했고요. 45대와 47대 대통령을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같은 인물이 대통령을 계속 할 경우에 연임을 하게 되면 연임을 해도
새로운 임기가 시작하면 대가 바뀌었습니다. 즉 5대 대통령 박정희, 6대 대통령 박정희, 7대 대통령 박정희, 8대 대통령 박정희, 9대 대통령 박정희 이런 식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5대부터 9대까지 연임을 했는데요. 새로운 임기가 시작하면 대가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동일한 인물이 임기를 계속 할 경우 대가 연임을 하면 대가 바뀌지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여하튼 그 수많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징검다리 임기 수행 대통령으로는 최초가 바로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반제국주의자였습니다. 반제국주의자. 그러니까 1893년에 하와이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와이 공화국이 수립이 됐었는데요. 그때 하와이 공화국은 미국 연방에 가입하기를 희망했는데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반제국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하와이 공화국을 미국 연방에 편입을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반면에 그로부터 4년 후인 1897년에는 바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공화당 소속으로서 제국주의자였습니다. 제국주의자. 그래서 하와이 공화국을 미국 연방의 정식 주로 편입한 건 아니고 준주로, 정식 주가 아니라 준주, 주에 준하는 준주로 편입을 했고,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1959년 8월에 하와이 준주가 미국 연방의 50번째 주로 정식 주로 편입을 하게 된 역사가 있는데요. 자, 이처럼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절이었던 1897년에 하와이 공화국이 미국의 하와이 준주로 연방에 편입이 됐습니다. 물론 정식 주로 편입된 건 1959년이고 준주로 편입된 게 1897년입니다. 그런데 이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즉 제국주의자가 1901년 9월 5일에 암살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대통령직을 승계해가지고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제국주의를 열었던 인물이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절 시어도 루즈벨트 26대 대통령이 임기가 1901년부터 1909년 초까지 8년 동안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인데요. 이 시기가 격동의 시기입니다. 20세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격동의 시기에 미국이 5대양 6대주의 수많은 이제 식민지 들을 개척을 하게 되는,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제국주의의 서막을 열었던, 실질적으로 서막을 열었던 인물이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형식상으로는 1897년에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절이긴 한데요. 그리고 또 1898년에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절에 미서전쟁, 즉 미국과 스페인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미국이 쿠바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됐고, 카리브해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그 다음에 태평양에 있는 괌, 그 다음에 사모아, 이런 데를 이제 획득하게 되고, 또 가장 큰 필리핀을 2천만 달러에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양수하게 되는 그러한 제국주의의 서막을 열었던 인물이 물론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긴 한데요. 이분이 1901년 9월 5일에 암살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대통령직을 승계해가지고 본격적으로 20세기 초에 미국 제국주의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시기에 바로
우리 오늘 올해 2025년 새해가 을사년 뱀띠 해인데요. 을사년인데요. 을사년 하면 생각나시는 거 딱 떠오르시죠? 지금부터 120년 전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연도가 을사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025년 을사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120년 전 60갑자가 60년마다 그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올해가 120년이다 보니까 2025년 을사년은 120년 전 1905년 을사조약, 을사늑약, 을사강제조약,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연도가 바로 이 1905년 을사년인데요. 자, 을사조약이 체결돼서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5년 후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져서 이제 모든 국권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격동기에 바로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체결됐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체결됐던 그 시절이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인데요.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구이자 특사이자 국무장관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윌리엄 태프트입니다. 윌리엄 태프트가 일본의 수상 가스라와 밀약을 맺은 게 바로 그 윌리엄 태프트 할 때 태프트, 그 다음에 일본의 수상 가스라 수상할 때 가스라에서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수상 가스라와 미국 국무장관 겸 대통령 특사 윌리엄 태프트 간에 맺어진 밀약이라 해서 가스라 태프트 밀약인데요. 이게 1905년에 체결이 됩니다. 그 내용인즉슨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승인하겠다. 또 반대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승인하겠다라는 식으로 한마디로 땅 따먹기를 하는 그런 내용의 밀약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인데요. 그게 바로 한마디로 제국주의의 본격화를 선언했던 인물이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그 결과 바로 일본은 이제 거침없이 한국을 본격적으로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그러한 비극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도 루즈벨트는 또 잘 촬영되는지 보겠습니다. 예, 잘 촬영되고 있습니다. 또 시어도 루즈벨트는 1904년부터 이제 파나마 운하를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파나마 운하. 자, 지금 최근에 제47대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를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덴마크가 지배하고 있는 그린란드도 매입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파나마 운하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에 있다라는 거 잘 아시죠? 수에즈 운하가 없었다면 그 유럽의 선박들이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양 태평양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소모, 시간이 소모되는 구조였는데 1869년에 수에즈 운하가 개통됨으로써 그게 이제 비용 절약, 시간 절약이 됐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거고요. 또 1914년에 파나마 운하가 개통됨으로써 대서양과 태평양이 이제 지름길로 연결됐다라는 그 역사를 잘 아실 텐데요. 그 파나마 운하를 개척을 시작했던 인물이 바로 1904년에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가 파나마 운하를 개척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당시에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그 파나마 운하가 통과할 그 지역에 대한 그 하량 좀 땅을 팔아라 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수에즈 운하 길이는 한 160km 정도 됩니다. 160km 정도. 그런데 파나마 운하 길이는 한 절반인 80km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1904년경에 파나마 운하가 통과하게 되는 그 지역의 주인인 콜롬비아라는 남미 국가에다가 그걸 파라고
운하가 통과할 80km 구간 양쪽으로 10km씩, 길이는 80km, 폭은 좌우 그 양쪽으로 한 10km씩 이렇게 팔 것을, 매도할 것을 요청했는데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매입이 안 되고 있던 그 찰나에 그 콜롬비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 그래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콜롬비아 군대가 출동을 하는데 미군이 출동해 가지고 그 콜롬비아 군대를 막아내고 반란군을 지원을 해줬고, 그 반란군과 미군이 밀약을 맺었습니다. 자, 반란군이 거기 반란에 성공해서 독립국가가 된다면 그 지역의 파나마 운하에 대한 그 개통과 관련된 건설과 관련해서 그 지역을 미국에게 할양하겠다고 반란군이 약속했기 때문에 미군이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했던 콜롬비아군을 막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반란군이 세운 국가가 바로 파나마라는 국가입니다. 파나마라는 국가고, 그래서 그 파나마라는 그 국가는 미국과 약속한 대로 그 운하가 통과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미국에게 그 토지를 양도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 공사가 1904년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공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1914년, 즉 10년 후인 1914년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에 파나마 운하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한 85년 정도 행사하다가 1999년에 새천년 2000년이 되기 직전인 1999년에 파나마에게 운하 관리권을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권이 이제 미국에게 있진 않은데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47대 대통령 당선인이 그 파나마와 운하 운영권을 다시 되찾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해서 앞으로 외교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처럼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미국 제국주의를 본격적으로 열었던 인물이고, 참고로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러일 전쟁 강화 조약, 러시아가 패배하고 일본이 승리한 러일 전쟁 강화 조약이 미국 북동부 지역에 포츠머스라는 군사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화 조약이 체결됐는데 그것을 중재했던 인물이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기 때문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1906년 강화 조약은 1905년에 체결됐고, 그걸 중재했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이듬해인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처럼 미국 제국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인물이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이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기반을 닦았던 인물로 평가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산 국립공원에는 위대한 역대 대통령 4분의 두상이 거대한 바위에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3분은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인데, 나머지 한 분인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달러 지폐 초상화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러시모산 국립공원에 조각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달러 지폐. 1달러 지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1달러 지폐? 그 다음에 러시모산 국립공원에 역대 대통령 4분의 초상화가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조각을 했던 조각가는 더 이상 거기에다 추가로 대통령을 조각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각할 만한 그 바위가 바위의 재질, 이런 구조, 이런 것이 적합해야 바위에 조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조각가는 더 이상 추가로 조각할 만한 바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긴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 이후로 또 계속 역대 대통령들이 배출되다 보니까
거기다 추가로 한 사람을 더 조각한다면 누구를 조각하는 게 좋을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선정이 됐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바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직을 4번 수행을 했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18일 후인 1945년 4월 30일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바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 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곳에 조각되는 게 맞다라는 게 여론 랭킹 1위입니다. 그런데 45대 대통령을 지냈고 또 47대 대통령 취임을 19일 앞둔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를 거기다 조각을 해달라고 과거에 45대 대통령 시절에 사우스 다코타주의 주지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 주지사, 즉 러시모산 국립공원이 있는 사우스 다코타주 주지사에게 요청했는데 주지사가 거절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들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달러 지폐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분은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독립전쟁의 영웅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1775년 4월 19일부터 1783년 9월 3일까지 8년 정도 전개됐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의 영웅이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 즉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1789년에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임기 4년 임기를 2번 해서 1797년에 퇴임을 하게 됐고 2년 후에 서거하셨는데요. 서거하실 때 연세가 67세였습니다. 자, 이분이 4년 임기 2번을 마친 1797년에 미국의 국민들은 대통령을 계속 하기를 바랬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신 독립전쟁의 영웅이고 초대 대통령을 성공리에 8년을 마치셨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 하기를 바랬었는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국민이 박수 칠 때 물러나야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물러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관행이 돼서 헌법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름다운 관행이 돼서 그 이후에 대통령들은 4년 임기를 2번씩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행을 깨버린 분이 바로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고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2년에 32대 대통령의 초선이 되고 36년 재선, 1940년 3선, 1944년 4선, 그리고 4선 임기가 시작된 지 82일 만인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4번이나 하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그 아름다운 그 관행, 그 대통령 임기 4년을 2번만 했던 그 관행이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깨져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부정적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4월 12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하자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이 됐고, 이분이 6.25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의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을 지휘하면서 6.25 한국전쟁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이고, 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하지 않자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인 리틀보이 투하 명령을 내렸고, 또 3일 후인 8월 9일에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의 투하 명령을 내렸던 인물이 바로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기도 하고, 이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선 당선에 대해서 부정적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미국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수정헌법 22조인데요. 수정헌법 22조를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2번까지만 할 수 있는 걸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2번만 했던 그 관행이 있었을 뿐이지 헌법에 대통령을 2번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을 4번이나 하게 됐고, 그래서 국민들이 좀 부정적 여론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승계자인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수정헌법 22조를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2번만 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헌법 22조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찬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연방 국가다 보니까 미국 50개 주 중에 4분의 3, 즉 75% 이상에 해당되는 주에서 주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즉 비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 1947년 미 군정 시절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미 군정 시절이었던 1947년에 그 수정헌법 22조가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가 됐는데, 그게 발효되려면 미국 연방에 가입된 주들의 4분의 3 이상, 즉 75% 이상의 주에서 그걸 비준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 1947년도에는 미국 연방에 가입한 주가 50개 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959년 1월에 알래스카주가 미국 연방에 49번째로 가입을 했고요. 1959년 8월에 하와이주가 미국 연방에 50번째로 가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알래스카주나 하와이주는 각각 미국 연방에 49번째, 50번째 주로 가입한 게 1959년인데요. 그런데 그보다 12년이 앞선 1947년 당시에 그 수정헌법 22조에 이제 수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미국 연방에 가입한 주가 바로 48개 주였습니다. 48개 주. 그래서 그 48개 주의 4분의 3, 즉 75% 이상이면 36개 주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36개 주 이상의 주의회에서 비준 승인을 해야 수정헌법 22조가 발효가 되는데요. 그 4분의 3 이상, 즉 36개 주 이상의 비준을 받는데 소요된 기간이 무려 4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1947년부터 1951년까지 딱 4년이 걸려가지고 1951년 2월 27일이면 바로 우리나라가 6.25 한국전쟁 당시인데요. 그때서야 바로 미국의 48개 주 중에 4분의 3 이상, 75% 이상에 해당되는 36개 주가 승인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1951년 2월 27일부터는 수정헌법 22조가 발효돼서 대통령은 임기 4년을 2번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뭐가 있냐면, 대통령의 유고에 따라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할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 4년 중에 자녀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그 승계 대통령이 임기를 한 번 한 걸로 본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승계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한 번만 출마할 수 있고, 반면에 대통령 승계 당시에 전임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2년 미만 남았을 경우에는 그 승계 대통령은 대통령 한 번을 하지 않은 걸로 봐서 그 이후에 대통령에 2번 출마할 수 있다라고 단서 조항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수정헌법 22조 조항은
그게 발효된 시점인 1951년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1945년 4월 12일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해서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 그러면 승계 당시에 전임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자녀 임기가 3년하고도 9개월쯤 남았었습니다. 그러면 자녀 임기가 2년 이상이 남은 상태니까 해리 트루만은 그 이후에 대통령직을 2번이 아니라 1번만 더 출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1948년에 대통령의 해리 트루만이 당선이 됐고, 그래서 6.25 한국전쟁 당시에 해리 트루만 대통령인데요. 그러면 1952년에는 다시 출마를 못 한다라는 거죠. 즉 자녀 임기 수행을 3년 9개월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번만 출마할 수 있으니까 1948년에만 출마할 수 있지 1952년에는 출마할 수 없다라는 결론일 수 있는데, 그 단서 조항에 따라 그건 해리 트루만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1952년에 출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52년에 당선된 분이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즉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연합군의 유럽군 총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미국의 국방장관, 육군 참모총장도 하고 아이비리그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의 총장도 했고요. 194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초대 최고 사령관까지도 했던 인물이 1952년에 미국의 34대 대통령에 당선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을 2번만 했던 그런 아름다운 관행이 쭉 유지되다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 그게 깨져버렸는데, 후임자였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그 수정헌법 22조를 통해서 임기를 2번까지로 제한하는 헌법이 만들어짐으로써 1951년 2월 27일부터는 미국은 아무리 대통령을 잘해도 4년 임기를 2번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물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바로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으로서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잘 촬영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바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어떤 인물이냐면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 기초자 5인방 중에 가장 주도적 인물이었습니다. 자, 미국 독립선언서 워낙 유명하죠.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경일이 바로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던 지금의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됐는데요. 자, 그 독립기념일이 미국에 있어서 최대 국경일인데요. 그 독립